사실 부모들이 또 이란에 간다? 뭐 이런 소문은 돌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우크라이나전에서 2,000명이 죽고 4,000명이 부상당했다지만 김정은이가 그거 눈이나 꿈뻑할 일입니까? 여기에 김정은이가 파병을 한다 이러면은요 결국은 하는 그런 방법뿐이 없겠죠. 이란 전쟁에 파병을 할 수 있으면 이란도 좋고 북한도 좋겠죠. 북한군 129만 명입니다. 그 뭐 한 10,000명 정도 보내는 건 일도 아니고요. 정예 병력으로 또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전에서 2,000명이 죽고 4,000명이 부상당했다지만 김정은이가 그거 눈이나 꿈뻑할 일입니까? 훈장 달아주고 노동당에 입당시켜주고 죽은 다음에 노동당 입당하는 게 무슨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저 죽은 병사들 그 중에서도 뭐 시시하게 죽은 애들은 빼고 좀 내 이름 부르면서 마지막에 자폭한 애들, 이런 애들은 그 임대주택 하나씩 주고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과 달리 이란 전쟁은 트럼프가 지금 중동에서의 특히 이란 석유 이니셔티브를 놓고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놓고 정말 자기 정권에 자기의 명운을 건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란을 제압하고 이렇게 하려던 계획이 약간 틀어져서 호르무즈 해협에 막히고 또 중동 내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미국의 경제까지 이렇게 흔들리면서 11월 중간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이가 파병을 한다 이러면은요 트럼프가 정말 야 후방기지인 평양을 때려라, 얘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정말 태도를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아마도 은밀한 방법으로 뭐 러시아를 통한 우회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자폭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걸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미사일이나 북한산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 군사 고문단이나 기술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란 전쟁의 어떤 새로운 전개 상황이라든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하는 이란의 방공망이라든가 또 관련한 드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 관계자들이나 방산 관계자들 이런 친구들이 가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병역 기피하려고 오른손 검지 자른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신체를 그렇게 훼손한다는 게 참 그 보통 일은 아닌데, 북한에서도 지금 현대판 이런 병역 기피 방법 기발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말씀드린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이런 방법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탈출을 하는, 또 행방불명되는, 도주하는 이런 경우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뭐 도주라는 게 결국은 탈북하는 그런 방법뿐이 없겠죠. 그리고 이게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북한에서 군대를 10년 갑니다. 10년을 복무를 해야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6살짜리 그 친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16살 때 군대 가서 10년. 그 친구도 재수 되게 없죠. 10년 안에 빨리 제대하고 나와야 되는데 말년에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부상 입고 포로로 잡힌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집에 휴가 한 번 못 갔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북한군에서 복무하다 오신 분들이 휴가 한 번 못 갔다 이러면, 야, 북한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 사는데 10년 복무하는데 집에 한 번 안 보내주겠냐 그랬는데, 그 친구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시킨 거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일주일, 2주일 휴가를 준다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 집이 부산인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군복무하다가 가려고 그런다. 그런데 열차 사정이 시원찮아서 가는데 일주일 걸려요. 오는데 일주일 걸리고. 북한의 그 악명 높은 열악한 열차 사정 알지 않습니까? 마라토너보다 늦다. 그리고 영화 사랑의 불시착에 보면 기차가 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시 있으면 가겠지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빈, 손예진 또 승객들 다 내려서 뭐 합니까? 모닥불 피우고 거기에 앉아서 뭐 밥 짓고 이러잖아요. 열차가 적어도 쓰면 하루 이틀 안 간다는 거죠. 자,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열악한 군 복무 속에서
부모들이 자식들 소식을 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던 군인들도 부모들은 물론이고 본인들한테도 안 알리고 마치 러시아에 훈련 받으러 가는 것처럼 했다가 현지에서 적응훈련하고 곧바로 전선에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우리처럼 저출산 국가입니다. 뭐 여건이 좋다고 많이 낳겠어요. 대개 아들이 있으면 아들 하나 외아들이에요. 근데 그 생떼 같은 자식이 영문도 모르게 가가지고 어느 날 그냥 북한이 솔직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시신이나 제대로 수습했겠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뭐 6월 정도 전달을 하는 이 정도겠죠. 찾았다 그러면은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부모들이 또 이란에 간다? 뭐 이런 소문은 돌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부모들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은 뭐 이란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뭐 북한이 일반적인 상업적인 유류 유통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극히 일부 계층한테 뭐 자가용 승용차 등록하는 걸 허용했다는 건데 그거야 뭐 아주 극소수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가가 오르든 국제 원자재 값이 오르든 개인 생활에는 어차피 어려운 거 마찬가지다 이런 느낌들이 들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6년 만에 지금 북중 간에 열차 또 항공이 개설됐다고 그러지만 오갈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도 뭐 개통했다 그러다 중단되고 항공편도 별로 오갈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시들시들해진 이런 상태입니다. 북한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장벽을 닫으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어떤 경제적인 고립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러시아 쪽으로 좀 줄을 김정은이가 됐지만 제대로 된 물자라든가 이런 걸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난 포탄과 미사일을 싣고 러시아로 가는 열차들 다 우리 군이 포착했어요. 우리 국방정보본부가 152mm 포탄으로 환산하면 1200만 발이다 이렇게 한 게 다 그 적재하는 거라든가 컨테이너 숫자라든가 이런 걸 누적해가지고 파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러시아산 밀이라든가 아니면 원유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량이 들어갔다면 한미 정보당국이 왜 그거 모르겠습니까? 얼마 들어갔고 어떻게 됐다는 거 알겠죠. 지금 거의 유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상황은 지금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북한이 이제 파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사일이라든가 또 뭐 자폭 드론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든 어떻게든 은밀하게 지원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김정은이 이때 이란을 도우면 이란으로부터 나중에 원유라든가 다른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제공받고 북한과 이란의 유대 관계도 끈끈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한 미사일이라든가 무기를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깔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다음 차례가 나구나 하고 느끼겠죠. 과거에 미국이 3대 악의 축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다 무너졌습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 9개월간의 미군 부대의 추적의 끝에 최측근의 신고에 의해서 하수구 밑에 숨어 있다가 발견됐습니다. 하메네이 마찬가지고요. 아마 김정은도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다면 한미연합전력이 체포한 김정은의 입을 벌리게 하고 면봉으로 유전자 채취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후세인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드러낸 겁니다. 결국은 적성국의 국가 원수라든가 최고 지도자를 잡아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몰락했다는 걸 알리는 과정이거든요. 특히 여러분 그 입 벌리게 하고 유전자 채취를 하는 거 이거 뭐겠습니까? 최대의 불욕이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외관상 봐도 후세인이네, 하메네이네, 김정은이네 이렇게 해도요. 미리 확보해 두고 있던 유전자를 가지고 대조해보는 이 절차는 꼭 걸치게 됩니다. 김정은이 하노이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일기 때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호텔에 묵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김정은이 대소변, 또 김정은이 뭐 코 풀어서 버린 휴지, 또 땀 닦은 수건 다 봉인해서 북한으로 가져갑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뭐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거 정보면은 그 사람 건강 웬만하면 다 나오죠. 그래서 뭐 예전에 폼페이오, CIA 국장 출신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만나러 갈 때 그 이전에도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 뭐 미국 사람들이 만나고 이러면 뭐 여러 얘기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악수할 때 여기에 특수장치 해가지고 그 땀이라든가 이런 유전자 채취해가지고 확보해 놓는 거. 어쨌든 김정은 유전자는 미국 또 한국 정보당국이 고의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란이 저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자기 한 사람이 그런 일 당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란의 사태라든가 마두로 체포에서 보면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화메네이도 2살 된 손녀까지도 무참하게 그냥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김정은은 요즘 정말 밤잠이 안 올 겁니다. 원래 분위기는 좋았죠. 트럼프가 작년 1월에 취임하면서 취임식 당일날 김정은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했잖아요. 나 핵보유국 된 것 같아. 트럼프 형님이 뉴클리어 파워래. 뭐 핵보유국을 지칭하는 정식 명칭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지만 뭐 뉴클리어 파워면 어때? 나를 인정해 줬는데 좀 업돼 있었겠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김정은이 위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동안 쓰지 않던 위헌이란 말까지 해요. 무슨 논리냐면, 내가 핵보유국이 돼가지고 내가 집권한 뒤에 우리 공화국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셀프 인증이죠.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나보고 핵을 포기하라는 거는 위헌을 하라는 거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뭐 정신무장을, 자기 정신승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중인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겼죠. 트럼프와 막상 마주 앉았을 때 또 핵을 가지고 딜을 해야 되는데, 핵 보유국 이 지위를 얻고 군축 협상,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할까? 요즘은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어떤 그런 립서비스와 달리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비핵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임기가 이제 올 11월에 중간선거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한 2년 남습니다. 지금도 2년 이제 뭐 한 7, 8개월 남았나요?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에서 2년은 정말 후딱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트럼프가 자기를 뭐 잘 챙겨주고 우리 좋은 브라더고 뭐 나는 그를 뭐 스마트하다고 본다 이렇게 립서비스 한다고 거기에 우쭐해가지고 2년 후딱 가면, 그 다음에 분명한 거는 트럼프보다 김정은을 더 우호적으로 대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사상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핵을 고집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요즘 또 특히 이거 핵무기 쓰잘데기 없구나 이런 거 절감할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 집에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근사한 거 갖다 놓으면, 장식품이든 뭐든 갖다 놓으면 좀 멋진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오면 야, 너 대단하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있다고 누가 핵 있다고 북한을 안 거들릴 거냐? 그렇지 않죠. 핵이라는 게 김정은은 만능의 보검이라 그랬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련이 핵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핵이 수만 개가 있었는데 결국 경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망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핵을 가지고 무기로 쓴다? 상대를 제압한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푸틴이 핵 좀 나 쓸 수 있다. 우크라이나 자꾸 그러면 전쟁 엄청 안 풀리네?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쓱 집어넣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다가 핵 쓸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쓱 집어넣고, 최근에는 또 트럼프가 미국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되고 안 풀리면 할 수 있다는 거는 언론 보도로 막 나오니까 백악관이 그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핵을 쓰는 순간 그것이 어떤 체제든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북한이 핵을 쓴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안타깝진 않죠. 김정은과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판을 내려야 되고요. 김정은은 자기 딸한테 4대 세습을 하려던 이런 꿈을, 그 4대 세습은 무리였어. 그래, 냉면집도 3대 냉면까지는 있는데 4대 냉면은 없더라 이러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